이번 시간은 지수로그 방정식 개념 설명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먼저 우리가 지수로그 방정식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식을 처리했으니까 이제 그래프 처리하는 거 두 가지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시작해보죠. 지수로그 방정식. 먼저 지수로그 방정식 형태에서부터 좀 출발하려고 하는데, 특히 지수에서요, 형태가 이래요. A의 X 한 놈의 결과가 뭐 K 이런 형태가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로그에서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데, 로그는 로그 A의 X는 K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식들을 우리가 지수로그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제한 범위가 기본으로 좀 깔려 있어요. 얘는 별로 문제가 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X는 얘는 모든 실수 파트잖아요. 우리가 지수에서 그렇게 이제 정의를 했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로그의 얘 때문에 문제가 많이 까다로워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얘는 로그의 밑이잖아요. 밑은 제한 범위가 미안합니다. 로그의 밑이고 얘가 로그의 진수잖아요. 진수는 제한 범위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로그 풀 때는 항상 이 진수 조건과 밑 조건을 꼭 좀 염두에 두셔서 문제 푼 근이 반드시 이 안에 존재하는지를 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대다수는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대다수는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꼭 염두에 두셔서 로그는 항상 밑 조건과 진수 조건 그걸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그리고요, 이게 지수로그 방정식인 거니까 우리가 방정식 처리하는 원칙을 좀 몇 가지 세우려고 하는데, 방정식을 보면 항상 인수분해해요. 됐어? 그리고 우리 2차인 경우에는 근해 공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3차도 있고 4차도 있어요. 고등 수학에는 없지만 우리 수학에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근해 공식도 좀 생각을 살짝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근과 뭐와의 관계도 있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근과 부호와의 관계 이런 것도 예전에 따졌었는데 기억날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근의 분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5가지 우리가 방정식을 처리하는 방법들을 배웠었는데, 먼저 지수로그에서는요 이게 존재하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수로그는 당연히 지수로그가 들어간 거니까 근해 공식이 있을 리가 없고, 그 다음에 근과 부호와의 관계도 거의 물어보질 않아요. 왜냐면 여기 보면 이제 얘가 X가 양수 범위에서만 찾기 때문에 대부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무슨 분해하고 인수 분해하고, 두 번째 근과 계수하고, 세 번째 근의 분리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데, 근의 분리는 사실 근의 위치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사용해서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로그 방정식 부등식을 그대로 접근한단 말이죠. 자, 한번 해보죠. 인수분해가 되도록 식을 이제 변형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수법칙하고, 설마 지수법칙을 모르진 않잖아요. 지수법칙을 사용하고, 또는 로그의 부러지네요. 성질을 사용해서 식을 변형한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도록 만들어요. 특히 이제 로그가 많이 사용되는데 그걸 모르진 않잖아요.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 로그의 차는 진수의 나눗셈, 밑변환 공식 뭐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밑변환 공식은 우리가 많이 쓰니까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얘인데요. 뭐 한다고 하는 거지? 치환해요. 됐어요? 근데 이 치환은 방정식, 부등식뿐만 아니고 최대, 최소에서도 아주 많이 사용되니까 꼭 좀 조심하시고요. 치환하면 뭐가 생기지? 기억나세요? 치환하면 새로운 수업 중에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새로운 제한 범위가 작성이 돼요. 그리고 그 새로운 제한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지수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합니다.
됐어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새로운 제한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이 안에서 근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는 알잖아요. 특히 몇 차에서 많이 사용되죠. 2차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 우리가 썼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사용하는 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우리가 좀 정리할 게 있는데 칸이 되려나? 근의 분리는 그래프 그리는 거니까 나중에 따로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칸이 없어 이쪽으로 좀 올게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치환하고 많이 연결되는데 근과 계수 이것도 좀 따로 좀 처리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죠.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을 t라고 이렇게 치환했대요. 잘 나오는 거니까 기억해 주세요.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새로운 제한 범위가 생겨요. 그 새로운 제한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얘가 점근선, 증가하는 그래프고 이렇게 되는데 조심할 건 우리가 2의 x 거듭제곱을 t라고 했으니까 이게 t축인 거고요. 이게 무슨 축인 거지? x축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여요? 조금만 더 크게 그릴까요? 마음에 안 드네요. 잠시만요. 똑같은데 조금 더 크게 그리겠습니다. 확인해 보기를 얘가 2의 x 거듭제곱을 t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점근선, 그 다음에 증가하는 그래프예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t축이 되는 거예요. 얘는 여전히 무슨 축이고? 그렇지, x축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환하면 새로운 제한 범위인 거니까 이 전체가 t축인 거잖아요. 그럼 얘는 0보다 큰 놈만 낼 테니까 이 전체가 제한 범위, 그래서 t의 제한 범위는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새로운 제한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이용한 거지? 그래프를 이용한 거죠. 나중에 있잖아요. 직접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머릿속에 그냥 있다면 싹 증가. 그래프 뭐예요? 간단하잖아요. 지수함수 증가, 감소, 로그함수 증가, 감소. 이게 다니까 충분히 우리가 연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처리한다면 이것까지 되면 참 좋은데 복잡해지면 꼭 그려버릇 하시고요. 의외로 하다가 자꾸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능하면 좀 열심히 꼭 그려서 직접 확인하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한 범위는 확인했으니까요. 이렇게 식을 처리한 다음에 하는 거 보세요. 두 번째는 여기 8은 나오죠, 그렇죠? 그래요. 화면에 사라졌지만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대요. 2의 전체 x의 전체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정도 할까요? 3의 2의 x 거듭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여기까지 나오죠, 그렇죠? 여기까지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그러면 이 식이 t로 치환됐으니까 이놈이 t의 제곱에 마이너스 3t의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8만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놈의 근이 두 개의 근인 거니까 얘도 두 개의 근이 있잖아요. 그래서 표현 방법을 잘 보세요. 하나의 근을 t의 알파라고 할게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근을 t의 베타라고 합시다. t에 대한 식인 거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표현 방법을 좀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얘가 두 근의 뭐에 해당하는 거지? 합에 해당하니까 3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t의 알파에 t의 베타 한 놈의 결과가 두 근의 곱인 거니까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 방정식의 근을 찾는 건 x를 찾는 거지 t알파, t베타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 상태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요. 원래대로 되돌려요. 그 되돌리는 과정을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할 텐데 나는 그냥 과학 용어인데 갖다가 썼어요. 빨간색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좀 중요한 게 너무 많이 해서 많이 쓰고 있네요. 환원입니다. 이렇게 나는 그냥 갖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알겠죠? 기억하기 쉽잖아요. 치환, 환원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얘하고 얘 원래대로
되돌려서 이 알파, 베타가 여기 들어가는 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2의 알파 거듭 제곱에 플러스 2의 베타 거듭 제곱한 놈의 결과가 3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 보면 2의 여기까지 나오죠. 그렇죠? 2의 알파 거듭 제곱에 2의 베타 거듭 제곱한 놈의 결과가 마이너스 4인데 확인해 봤더니 얘가 지수 법칙에 따라서 두 개 더하면 될 테니까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2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할 준비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명하기를 인수분해할 때 지수 법칙 쓰고 로그의 성질을 써서 식을 살짝 변형하면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치환해가지고 새로운 제한 범위 확인해서 그래프를 이용한 후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해도 되고 각각 구해도 되고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근과 계수의 관계 꼭 기억하셔서 지수 법칙 또는 로그의 성질 그대로 적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근의 분리는 그래프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한번 보시죠. 자, 지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체 방정식을 어떻게 좀 다룰지를 좀 이야기했으니까 예를 하나씩 들면서 좀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칠판을 좀 깨끗이 지우고 그러고 하죠. 칠판 지워주는 기계가 있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요? 힘들어라. 네, 두 번째. 지수 방정식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지수 방정식. 지수 방정식 처리할 때 기본적으로요. A의 x1하고 밑이 통일된 경우 A의 x2 이런 놈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놈을 보면 당연히 밑이 똑같으니까 얘가 1대1 대응, 얘가 1대1 대응인 거잖아요. 1대1 대응은 위에 놈이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x1하고 x2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풀면 돼요. 그러니까 밑이 통일된 경우는 거의 나올 리가 없단 말이죠. 밑이 통일되어 있는데 그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지수법칙만 적절히 쓰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식이 돼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밑이 통일되지 않은 경우가 좀 문제가 되는데 밑이 통일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서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의 x 거듭 제곱한 놈이 k입니다. 뭐 이런 놈이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를 볼 때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의를 사용해요. 로그의 정의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러보죠. x는 로그 2의 k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x 값이 그냥 만들어져요. 당연히 k의 제한 범위가 걸린 거죠. 그러니까 k가 양수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는 거니까 너무 쉬워요. 또는 성질을 사용하는데 정의를 쓴다는 얘기는 잠시만요. 얘가 사실은 로그의 정의를 쓴 거죠. 그냥 로그의 정의. 그 다음 두 번째도 로그의 성질을 쓰면 되는데 로그의 성질을 쓴다 하는 이야기는 얘를 밑이 2자리, 양변에 로그 밑이 2자리를 취해요. 노란색으로 쓸까요? 좀 중요하니까. 양변에 밑이 로그 2자리를 취해요. 왜 로그 2자리 취하냐고? 그럼 좀 편리하거든요. 왜요? 얘를 앞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이 로그의 성질에 있으니까. 해보죠. 로그. 오, 습한가요? 그렇죠? 자꾸 부러지네요. 힘이 세서 그래요. 젊거든요. 자, 해보시죠. 자, 보시죠. 양변에 로그 2를 취해요. 그러면 얘가 로그. 오호. 너무 젊어요. 자, 그만하라고. 자, 2의 x 한 놈의 결과가 양변에 로그. 오, 분필이 안 좋나봐요. 그렇죠? 로그 2의 k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변에 로그 취한 다음에 처리해도 충분히 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얘가 앞으로 튀어 나가는 거니까 빵빵빵 해보면 x는 로그 2의 k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결과가 완전히 똑같잖아요. 당연히
거의 뭐라고 할까요? 반자동처럼 따라와야 돼요. 알겠죠? 반자동처럼 쓰면 로그 썼어 진수 조건, 로그 썼어 및 조건, 로그 썼어 진수 조건. 재밌네요. 로그 썼어 및 조건. 그래서 꼭 확인해서 비교를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정식 풀 때도 정의를 쓸 수 있고 성질을 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또는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하나만 더 해보죠. 얘를 밑이 몇 자리로 바꿀 수 있지? 2자리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바꾸냐고? 이거 그냥 여기다 쓸까? 그래요. 얘는 양변의 로그 2니까 이번엔 지수의 밑을 통일해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오, 다 부러지네요. 저 한 통은 안 되겠네요. 자, 어찌됐건 그래서 밑 통일, 지수도 통일하고 밑을 통일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쓸까요? 좋아요. 여기다 쓸게요. 2의 x제곱인데 저 k를 밑이 2자리로 통일해요. 불러봐요. 로그 어서 불러봐요. 2의 k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또 미편한 공식인 거죠. 뭐 이렇게. 그래서 x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되고.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제일 심플하지 않아요? 굳이 양변에 밑이 로그 2자리를 취한다든가 지수를 통일할 필요도 없는 거고 아주 심플하니까 이렇게 쓰는 게 제일 내 생각에 좋고요. 만약에 얘가 안 되면 그때는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하든가.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수 방정식 푸는 거 한번 살짝 한번 해봤습니다. 됐어요? 보시죠. 자, 지수 끝냈으니까 로그 시작합시다. 지워요. 여러분 별거 없어요. 알겠죠? 이게 새롭게 도입된 수체계니까 그 수체계를 충실히 익히시면 됩니다. 세 번째 보시죠. 세 번째는 로그 방정식. 좋아요. 뭐가 좋은지 몰라요. 그래요. 옆에다 또 써야지. 로그 방정식 항상 밑 조건. 무슨 조건? 진수 조건. 놓치시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니까 로그를 보면 항상 머릿속에 떠올르세요. 그래야 로그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로그의 정의를 쓰기 위해서. 역시 동일하게 한번 해봅시다. 로그에 밑이 통일돼 있대. a에 x에 1이 있대요. 그럼 로그에 a에 x에 2가 있대요. 이면 밑이 지금 통일돼 있잖아요. 역시 무슨 대응인 거니까 1대1 대응. 단조 증가, 단조 감소니까 같아지는 놈은 무조건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x1하고 x 다시 하시죠. 이렇게. 그래서 x1하고 x2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나오겠어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얘는 거의 나올 리가 없고요. 두 번째. 밑만 통일하면 뭐 위에 게 진수가 똑같습니다. 뭐 당연히 x1, x2는 이제 안 써도 되는 거죠? 써요, 그래도? 써요. 됐어요? 그냥 모두 양수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받아들여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밑이 다른 경우가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그 2에 x가 k입니다. 뭐 이런 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놈도 앞에 했던 그 놈을 그대로 다시 한번 써보는 거죠. 뭐 뭘 써서? 그래요. 정의를 써서. 계속 그거 쓰 그럼요. 불러봐요. x는 2에 k 거듭제곱입니다 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이제 그게 당연히 필요한 식인 거죠. 당연히 또 써야지. 보일 때마다 써야지. x는 양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 역시 성질을 사용해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성질을 쓴다는 얘기는 우선 앞에 있는 요놈, 요놈, 요놈 가지고 싹 다 식을 변형한 다음에 밑변환 공식 사용해서 처리하면 돼요. 밑을 어떻게 변형하냐고? 이것도 해야 돼요? 좋아요. 저기 보니까 로그 예를 들어요. 2의 x인데 얘를 밑이 2자리로 노란색으로 쓸까요? 로그 불러봐요. 2의 k 거듭제곱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밑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x가 2의 k 거듭제곱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역시 얘가 제일 어떻죠? 심플하게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는 거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밑변환 공식 사용해서 이놈을 그대로 처리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는 걸로 싹 다 정리해서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또는 얘를 뭐 나눈다 바꾼다 역수 뭐 그런 거 기억날까 모르겠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똑같아서 요 정도 하죠. 한번 보세요. 자, 지워요. 지워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건 이런 게 나올 리가 없어요. 너 로그의 정의 성질, 지수의 정의 성질 그런 거 정확하게 알고 있니? 그럼 무조건 맞아라. 그렇게 하질 않으니까 시험에 주로 잘 나오는 것은 대부분 네 번째 거. 뭐가 잘 나온다고? 치환이 아주 잘 나와요. 됐어요? 치환하는 게 아주 잘 나오니까 치환해서 하는 건 문제에서 꼭 연습하셔야 되는데 치환하면 아예 그냥 뭐라고 할까요? 입에 붙여 놓으세요. 됐어요? 치환하면 새로운 항상 제한 범위를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반드시 이 새로운 제한 범위 처리할 때 뭘 그린다고? 그래프를 그려요. 선생님 왜 자꾸 그렇게 그걸 강조합니까? 아주 중요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리고 그래프를 가지고 근을 찾은 다음에 우리가 치환한 식을 원래대로 되돌려요. 그걸 나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죠? 환원해요. 아까 쓰다가 못한 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두 개 들면서 좀 설명을 해보죠. 2의 x제곱. 아까 우리 그래서 한 번 더 해줘요. 2의 x제곱 t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면 확인해보죠. 불러봐요. 2의 x제곱 새로운 제한범위인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 됐어요? 그냥 해도 되지 않나? x 써볼게요. 저요. x는 모든 실수잖아요. 그런데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한 번 더 해요. 좋아요. 증가인데요. 보면서 기억하라고. 됐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얘가 무슨 축이라고 불러봐요. x축. 얘는 무슨 축인 거지? t축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t의 제한 범위가 찌글찌글 요만큼이야. 그러니까 t가 양수입니다. 이런 새로운 제한 범위가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x는 모든 실수란 말은 우리가 다 수학에선 생략하잖아요. 그래서 안 보일 뿐 제한 범위 두 개를 잘 비교하는 연습은 아주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놈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식이 있대요. 그래서 치환했더니 뭐 예를 들어봐요. 위에다가 쓰겠습니다. 2의 x 거듭제곱의 전체 제곱. 물론 지수법칙에 따라서 살짝 바꿀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정도 해볼까요? 아까 전에도 마이너스 2였습니까? 마이너스 2의 전체에 2의 x 거듭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이런 식을 치환했는데 비교해야 될 건 이래요. 여기 있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빵빵 아래 조금 더 내려. 이때의 제한 범위는 어디다 쓰지? 위에다 쓰죠. 뭐. 이렇게 x는 모든 실수입니다. 이 식인 거고요. 그리고 얘를 치환하잖아요. 그러면 t제곱에 마이너스 2 t에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이렇게 된 놈인데 이때의 t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제한 범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 범위를 놓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확인해 보면 물론 각각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 이렇게 하는 거죠. 치환한 다음에 여기에 쓰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놈의 두 근이 있는데 한 근을 나는 t의 알파라고 해요. 됐어요? 다른 한 근은 t의 베타라고 그래요. 두 개 더하면 2가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해보죠. t의 알파에다가 t의 베타인 이놈을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3이 돼요.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치환한 놈인데 원래대로 되돌려봐요. 얘가 사실은 2의 x의 플러스 2의 x인데 그 자리에 알파가 들어가 있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지? 베타가 들어간 이 근인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놈의 결과가 2가 됩니다. 그리고 얘를 봤더니 2의 알파에 2의 베타 거듭제곱은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2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지수법칙을 써서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처리할 줄만 알면 나머지 계산하는 건 많이 까다롭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것들 싹 다 그대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얘가 원래 있는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되는 거죠. 빨간색 싫어하는데. 그래서 얘가 원래 있는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인 거고요. 얘는 치환된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에요. 됐어요? 이해됐어요? 이게 실제 두 근의 합인 거고 얘는 치환된 두 근의 합인 거니까 당연히 문제에서는 이거 물어보는 거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치환하는 거 지수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로그 한번 해보죠. 잠깐 보시죠. 지웁니다. 깨끗이 지워진 칠판 보면 기분 좋지 않아요? 안 그래요? 너나 좋은 거라고? 그럴 수 있죠. 자, 지워봅시다. 좀 깨끗이. 이것도 새로 시작해보죠. 두 번째, 이번엔 로그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번엔 밑이 2짜리로 하죠. 뭐 로그 2에 x를 통째로 t로 치환해요. 이해됐어요? t로 치환해요. 근데 앞에 제한범위와 뒤에 제한범위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한번 써봐요. x는 양수여야 되고요. 그러면 얘는 그래프, 새로운 제한범위, 로그, 점근선, 증가해, x축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t라고 바꿨으니까 얘 t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t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실수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원래 아래다가 t는 뭐라고 써야 되지? 모든 실수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새로운 제한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하지? t의 모든 실수는 우리가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워진 건데 사실은 이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한범위 만든 다음에 뭐 이렇게 돼 있대요. 로그 2의 x의 전체의 제곱에 플러스 그 다음에 뭐 할까요? 3배의 로그의 2의 x 뭐 이 정도 할까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0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놈이 있대요. 물론 치환해서 이때 두 개를 비교해보면 x는 양수라는 제한범위예요. 그리고 치환해보면 이 식이 t의 제곱에 플러스 3t의 플러스 2는 0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의 t의 제한범위는 뭐죠? t는 또 써? 좋아요. 또 써. 모든 실수. 자꾸 까먹으니까. 됐어요? 그런데 모든 실수는 어떻게 한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풀어야 되는데 이놈도 역시 t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근과 뭐와의 관계? 계수와의 관계가 또 적용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푸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인수분해에서 찾는 건.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사용해서 한 놈의 근을 t의 알파, 얘의 근을 t의 베타 이렇게 설정해요. 그리고 나서 두 근의 합인 거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대로 되돌리면 이놈이 x, 이놈이 원래 근의 x 여기 들어가는 근을 체크하는 거니까 로그 2의 알파 플러스 로그 2의 베타 이렇게 된 놈인 건데 로그의 합인 거니까 얘를 진수의 곱으로 바꾸어서 로그 2의 알파 베타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고 또 하나 한 번 더 해보죠. t의 알파 곱하기 t의 베타 한 놈의 결과는 2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된 거니까 로그 2의 알파 곱하기 로그 2의 베타 한 놈의 결과도 2입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얘가 파란색 어디 갔어요? 얘가 원래 두 방정식의 근인 거니까 이게 두 근의 곱이 되는 거고요. 앞에 있는 얘를 보면 얘는 치환한
근의 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치환한 근의 합이 되는 거고.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좀 처리 과정이 약간 복잡하다 이 정도 생각하시고요. 그 복잡한 과정을 놓치지 않고 끈질기게 한번 붙여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됐어요?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로그 방정식을 처리하는 원칙을 좀 다루었습니다. 지우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 지수 로그 방정식의 근의 분리에 대한 내용인데 그거 조금 더 정리해보죠. 두 번째 지수 로그 방정식과 그래프. 됐어요? 별거 없어요. 왜냐하면 왜 별거 없냐고요? 그래프가 너무 깔끔하잖아요.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면서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수함수부터 생각을 좀 해보면 뭐 이런 놈이 있대요. 됐어요?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 그래프로 푼다는 얘기는 얘를 둘로 쪼개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y는 뭐를 그리고 2의 x 거듭 얘를 파란색으로 할까? 아니 그냥 하얀색? 저 파란색. 얘를 둘로 쪼개서 y는 2의 x 거듭 제곱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y는 뭐를 그리죠? y는 k를 그려요. 그래서 두 그래프에 뭘 찾아요? 교점에 무슨 좌표? x 좌표를 찾는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래프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그려보면 교점 x 좌표가 항상 한 개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왜 한 개냐고? 그려봐요. 파란색. 항상 지수함수 그릴 때는 점근선을 먼저 기억하세요. 점근선. 이 점근선이 공교롭게 x축인 거죠. 그리고 증가해. 얘가 이렇게 돼. 여기 고정점.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되고요. 얘 그린 그림이 y는 2의 x 거듭제곱. 그리고 y는 k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얘가 k인데 교점이 한 개 아닌가요? 당연히 여기 아래쪽은 다 한 개고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그 다음부터는 교점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얘 할 때도 지수함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죠? 점근선. 됐어요? 점근선과 증가감소니까 증가감소를 결정할 때 밑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증가감소 확인할 때 밑의 제한 범위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거 볼 때 빨간색으로 써야죠. 빨간 너무 많이 썼는데 오늘? 점근선을 항상 눈여겨보셔야 돼요. 됐어요? 점근선을 항상 눈여겨보셔야 돼요. 별거 없네요. 한번 보시죠. 예를 하나 더 하죠. 이번엔 로그. 로그도 밑 윗자리? 좋아요. 로그 2분의 1로 할까? 2로 하죠. 귀찮아서 그러냐고? 맞아요. 2분의 1은 그냥 내려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역시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요. 불러보죠. 파란색. y는 대답해봐요.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y는 로그 2의 x 거듭제곱.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y는 뭐를 그리고 k를 그리고. 두 개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교점에 x좌표 찾아. 선생님 똑같은 걸 또 씁니까? 그럼요. 당연히 그래프 그려보면 얘가 밑이 1보다 지금 크니까 무슨 선 먼저 그리고? 점근선 꼭 먼저 그리고 점근선. 그래프가 그래요. 그리고 증가한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y는 로그 보고 있어요? 2의 x. 됐어요? 이게 수학이 화면을 보기가 좀 어려워요. 칠판을 잘 보면서 또 해야 되죠. 숫자도 쓰고 막 이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대요. 그리고 x축 여기 고정점 1 안 쓰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면
이게 안 썼네. y는 k, 얘도 y는 k 이렇게 써야지 이 사람아. y는 k 이렇게 k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보시면 이렇게 돼요. y는 k. 정근선하고 상관없이 항상 몇 개지? 한 개네 선생. 맞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한 개의 실근을 갖게 되어져 있는 거죠. 얘는 실근이 없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빨리. 얘가 나올까요? 얘가 나올까요? 당연히 얘가 나오죠. 그렇잖아요. 얘는 없는 놈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항상 존재하니까. 그래서 얘하고 얘 중에 얘가 잘 나오는데 우리 이대로 내면 너무 그러니까 항상 절대값을 넣어요. 알겠죠? 항상 절대값을 넣어요. 그러니까 절대값에 대한 건 조금 이따가 한번 더 하도록 하고 한번 보시죠. 자, 지웁니다. 이게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그래프가 아주 깔끔해서요. 시험에 낼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좀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절대값하고 같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절대값 그래프도 많이 있는데요. 절대값 그래프 반드시 한 번 정도는 꼭 정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첫 번째 예를 들어요. 절대값 x의 처리 원칙. 절대값 x는 항상 범위를 나눔해요. 됐어요? 범위 나눔해가지고 그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를 각각 그리는 게 제일 편리합니다. 됐어요? 꼭 그 절대값의 범위에 따라서 범위를 나누세요. 그런데 외워둬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1학년 때부터 많이 공부를 했다면 많이 봤던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수학 하에서도 우리가 이미 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히 하진 않을 거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하나만 할게요. y는 f의 x의 전체의 절대값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해석을 하셔도 돼요. y값 전체에다가 지금 나온 그 전체 함수값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음수인 함수값이 다 양수로 바뀔 거 아니에요. x축 아래쪽에 있는 애가 음수인 함수값인 거잖아요. 설마 그렇잖아요. x축 아래쪽에 있는 애가 음수의 함수값인 거니까 음수의 함수값을 다 양수로 바꾼대요. 음수의 함수값을 다 양수로 바꾼대요. 그럼 아래쪽에 있는 모든 그래프를 위로 접어 올리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얘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하고요 나머지 것들이 있는데 우선 지수부터 조금 꼼꼼히 따져보죠. 그래서 역시 예를 들어요. 어디다 할까요? 여기다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대요. y는 2에 x제곱에 마이너스 1 정도 되는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돼 있답니다. 됐어요? 절대값을 씌웠어요. 그러면 확인해 보세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선 절대값 없는 놈을 그리고 아래쪽을 접어 올리면 되거든요. 그래프의 가장 핵심 뭐라고? 점근선. 점근선은 좀 구별하려고 어떻게 할까요? 한 판만 쓰고 말까요? 좋아요. 점근선을 구별하려고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어요? 얘가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이 있고요. 얘가 증가해요. 설마 그래프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됐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고정점 해가지고 x축의 미안합니다. y축의 음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0이 돼서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뭔지 한번 살펴봐요. x에다가 0 넣어보세요. 0 넣으면 얘가 1-1인 거니까 0,0을 지나가는 그래프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래쪽을 멍청이 접어 올려야 되는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접어 올릴 때 그래프만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항상 점근선도 따라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프의 핵심은 점근선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점근선도 따라 올라가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할까요? 파란색으로 하죠. 빨간색 너무 많이 썼어요. 아우, 이렇게. 됐어요? y는 1로 점근선도 이렇게 접혀져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된 노란색으로 할까요? 그래프가 얘는 원래 살아있고요. 얘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그래프가 y는 한번 그릴까요? y는 절대값의 2의 x의 마이너스 1 이런 그래프가 돼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한번 살짝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이거 색깔이 없네. 하얀색 노란 다 썼어. 그냥 하얀색 해요. 이렇게 하면 교점이 몇 개죠? 1개. 그렇잖아요? 여기선 교점이 몇 개죠? 2개. 그리고 점근선 위아래로 뭔가 교점의 변화가 생겨요. 다시 한번 접혀 올라간 점근선 위아래로 교점의 변화가 생기니까 이 점근선에 있는 이때도 교점이 1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꼭 기억해 두셔서 아래 거 접어 올린 놈에 대한 그래프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어요. 됐어요? 한번 보시죠. 지웁니다. 이번엔 지수했으니까 로그도 한번 해보는데요. 로그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세트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별거 없습니다. y는 로그 2의 x에 뭐 정도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마이너스 1 뭐 정도 할까요? 이번엔 여기에 붙었대요. 로그 할 때 좀 조심할 게 계산하다가 이렇게 된 놈하고요. 이렇게 된 놈하고 좀 많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려요. 됐어요? 우선 얘 그려보죠. 우선 점근선, 세로선 역시 찌글찌글. 됐어요? 이 지점은 x는 1이에요. 얘가 절대 0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1에 만날 수 없어. 밑이 1보다 크네요. 증가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당연히 중간에 x축은 존재해. 그리고 얘도 역시 y축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식 전체에다가 예를 들어 절대값을 씌웠대요. 또는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웠대요. 그런 거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꼭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아래쪽을 어떻게 하는 거지? 접어 올리는데 얘는 점근선이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점근선에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접었다 펴도 점근선은 똑같을 테니까. 단지 그래프 모양이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처리할 줄 알면 되니까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려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디를 긋더라도 교점이 2개가 되고요. 점근선과 별로 영향이 없어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나 할 줄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세트를 한번 맞춰봤어요.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지수 로그 방정식 그래프 개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꼭 복습하시고 그래프를 써서 하는 게 훨씬 더 까다로운데 단지 이게 앞에 지수 로그에서 정의와 성질 가지고 식 변형하는 게 좀 익숙하지 못하면 방정식 할 때도 그게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방정식 계산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빨리 지수 로그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계산 과정을 충실히 연습하시고 정의를 써서 성질을 써서 식을 변형하는 걸 충실히 연습하셔야 돼요. 새로운 수체계를 연습하는 거니까 이 방법이 없어요. 시간을 충실히 투자하세요. 고생했습니다.